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터TV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새벽 1시 10분 50초 51초 지나고 있고, 해당 영상은 4월 14일 수요일 주요 이슈 및 15일 목요일 관심 종목 브리핑이고,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700명, 8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육 쪽이 이제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알서포트라든지 뭐 메가MD 뭐 이런 쪽 많이 이제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14일 매매일지를 올려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밤 10시 정도만 되면은 그 해당 기능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한데, 키움이나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요거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주요 뉴스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어, 일단은 뭐 지수 흐름이 좀 좋다. 그래서 지금 음, 방금까지만 해도 뭐 이제 연부장님 유튜브를 이제 좀 봤는데 KT 쪽에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상향 목표를 37,000원 정도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37,000원이면은 뭐 거의 이 정도고, 지금 뭐 이쪽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1차 지지라인 지지라인 좀 깨고서는 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정도 지금 올라섰죠. 지지라인 올라섰으니까 조금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번 넣어봤고, 이 상태로 이제 쭉 가면은 37,000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24% 정도 쭉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넣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랑 거의 비슷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게 3월 9일인데 카카오도 3월 9일날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죠. 반등하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때 거의 8%, 8.5%가 올라가고, 또 이때 또 3.5% 올라가고, 이때 또 2% 올라가고, 거의 한 15% 정도가 올라갔어요. 시가가 50만 6천 원이니까 15%가 올라갔으면은, 이건 엄청 먹는 거였는데 12만 6천 원에 그냥 팔고 나와가지고, 52만 6천 원에 팔고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 정도에서 보면은 2월 16일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못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중형주 대형주 이제 좀 저가에 매입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정지가 풀리는데, 그때 이제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하락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좀 매집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집하는 부분으로 이제 중단기로 이제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먼저 좀 언급을 했고, IP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 야놀자, 크래프톤, 두나무, 창투사, 뭐 이게 이제 6월에서 7월 정도 이슈될 때 이제
다시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던 게 지금 뭐 이제 두나무 쪽도 좀 많이 내려왔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라든지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도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네, 장 마감에 이렇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솔직히 하나투자증권 우가 별로 움직이질 않았었는데 이거 용내형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끌어올렸어요. 제가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이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당일로 보면 여기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날인가부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해져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손절할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꿈틀꿈틀 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29,000원, 29,000, 뭐 한 300원인가? 이쯤에 정리를 했는데, 이쯤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엄청 오르더라고. 정리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15%를 쏴버리더라고. 여기서 꿈틀할 때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때 유튜브를 안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딱 들어가니까 용량이 하나투자증권 들어와가지고 막 제발 제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하나투자증권도 올라갔고 그리고 대성창투도 그때 좀 꿈틀꿈틀했고 에이트너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관련주들. 근데 원래는 좀 이렇게 흐지부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나중에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지금 흐름이 일단 깨졌어요. 여기 뭐 이렇게 지금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락 추세로 넘어갔고 KCP도 마찬가지로 지금 흘렀고 별로 이렇게 추세가 좋지 않고 다른 창투사들 같은 경우도 뭐 미래에셋이나 아주아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하락 추세인데 조금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주아비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7,300원 정도 아니면은 7,100원 정도 뭐 1차 CC라인이나 뭐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금 살만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섣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IP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따가 봐도 될 것 같고 6월 7월 정도에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예비 심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심사 보통 이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가지고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 매매할 건덕지가 생길 것 같고 정치 테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정세균, 윤석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 봐줘야 되는 섹터죠. 네. 정세균 같은 경우도 수산중공업 좀 잘 버티고 있고 K탑리츠도 지금 잘 버티고 있죠. 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면서 많이 내려온 것들 조금 이제 이런 거 백산이라든지 이런 거 낙폭과다 같은 거는 조금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낙폭과다 사가지고서는 수익 내는데 조금 재미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SE 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지지하면서 이제 흐르지를 않고 있죠. 근데 아까 보여줬던 진도라든지 백산 이런 거 지금 뭐 9%까지 빠졌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빠질 악재가 있나? 백산. 뭐 이렇게 딱히 뭐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쳤을 때 안 나오면 악재가 이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윤석열 관련주로 올랐다가 낙폭과다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면은 이것도 그렇고 원익큐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라서 횡보하다가 이제 한번 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낙폭 과다된 것들
현저축은행도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고, 서현이와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내려왔죠. 저는 이거 손절치긴 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이때 위에서 샀으면은 당연히 이제 손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면 2만원 깼으니까 2만원 깨서 손절친 건데, 만약에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7,500원이나 18,000원 이 정도 오면은 슬쩍슬쩍 담아도 되겠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좀 급하게 사가지고 먼저 들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어, 이런 거 모베이스 같은 거라든지 좀 내려온 거, 화성밸브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담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에이텍TN 뭐 에이텍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슬쩍슬쩍 담아도 될 것 같고, 프리엠스도 그렇고, CS 뭐 이거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3일 연속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지금 오늘 조금 이제 버텨주면서 지지 좀 해주면서 마지막에 꼬리 들고 끝났는데, 시간 외에 2.8%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또 조금 이제 반등 주면은 어, 이재명 관련주로 해가지고 대장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도 오늘 조금 이제 시세 줬었는데 이것도 용량 들어와서 올라갔던 것 같고, 뭐 그렇고, 정치테마 관련주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OTT 관련주들 계속 좀 봐야 되고, OTT 관련주들 좀 많이 내려온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봐야 되고, KTH는 저는 손절했어요. 너무 행보를 너무 길게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그래도 시세를 좀 줘가지고 손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OTT랑 관련해서 갈 때 가지를 않고 계속 횡보하고, 다른 OTT 갈 때 조금 가면은 좋았을 텐데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쿠팡 관련될 때 올라가려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요것도 조금 좋아 보이는데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3,000원 조금 넘어주면은 그때 좀 매수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코퍼스 코리아 계속 내려오고 있고, 뭐 오늘도 조금 손오공이 한번 쏴줬었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손오공.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들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넷마블이 또 뭐 웹툰이랑 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투자도 좀 하고 그래서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웹툰 쪽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대원미디어 제가 이제 상따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건데, 정지 먹고 상따해서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제가 어떤 다른 어떤 분 이제 뭐 한 구독자 한 2만 정도 되는 유튜버 분 거를 봤는데, 대원미디어나 뭐 이런 거 저기 시초에 반짝했다가 쭉 흐를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반짝했다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를 했는데, 웹툰 관련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DNC 있잖아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안 했고, DNC 미디어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나 혼자 레벨업인가 그걸로 해서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요게 이게 뭐 또 카카오 쪽이랑 뭐 또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난 게 있던데,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뭐 미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서는 들어갔는데, 당일로 보면은 10초에 들어갔어요. 거의 한 이쯤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한 이쯤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다가 그다 VI가 걸렸죠. 이때인가? VI가 걸렸어요. 이때 정도에. 그래가지고 아 신난다 하고 팔려고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나무가 계속 신용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PM증권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계좌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계좌가 연동도 안 돼 있고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그 밑에 있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밑에 있는 계좌는 또 계좌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했는데도 계좌가 보이지가 않아. 돈을 넣었는데. 그래서 예수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 그리고 재료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2연상 정도 가려나 하고서는 한 요 정도 2차 VI 막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하고 이제 다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끝내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미 늦었었어요. 3% 정도? 이 정도에 봤나 봐요. 3% 정도 내렸을 때 봐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떡하지 했을 때 이미 그냥 쭉쭉쭉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보유 중인데 뭐 악재로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낙폭과다로 해서 내려간 거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 스튜디오라든지 GNC 미디어, 플리토 요거는 뭐 웹툰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손절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점점 흐르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 거의 없이 이렇게 쭉 횡보를 몇 달 동안 했던 거라 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8월 28일 8월 28일날 한번 샀다가 계속 흐르고 쭉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이제 계속 횡보했다가 이제 왔던 거라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수익 실현 많이 했을 텐데 아, 조금 이제 무서워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두나무 직상장 하면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좀 잘 되면은 두나무 관련주들 다시 오를지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 두나무 관련주들 하나투자증권 오늘 진짜 미쳤어요. 네. 이거 너무 아까운 게 다 못 먹은 게 너무 아깝고 이게 여기서 팔고 이만큼을 못 먹었다는 게 너무 아깝네요. 오늘 손해 많이 봤는데 오늘 매매 일지를 못 올린 게 조금 그런데 손해 많이 봐서 오늘 마이너스 한 1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손절한 게 좀 많아가지고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가방 컴퍼니도 물려가지고 갖고 있고 그것도 반 손절했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손절한 거만. 그래서 요거 하나투자증권 우선적으로 먹었으면은 거의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였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 상승했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이제 등교에 좀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관련주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메가MD, 뭐 비상교육도 아침에 막 급하게 막 이쯤에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쯤에서 잡으려고 이제 한 7천 뭐 한 800원에 걸어놓으니까 8,200원, 300원, 400원 가고 그러니까 8천 한 300원에 걸으려고 그러니까 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가고 그러다가 뭐 8,500원 VI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쭉쭉쭉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가라 이러고서는 그냥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교 했는데 대교도 올랐다가 25%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대교 우선주도 그렇고 대교 우선주도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지금 쭉 흘렀고 대교는 들어갔다가 좀 손절을 쳤고 대교 오는 좀 먹고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비 김영 이것도 굉장히 상한가 빨리 닫았는데 이거는 뭐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그런지 비상교육하고 메가MD 시총이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고 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던 그런 스탠스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인가 매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는 있었고 그냥 피레치만 쏘고 끝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YBM넷도 이것도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거는 왜 상한가를 못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총 1500억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알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수혜주로 해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엮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놨고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뭐 21%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푸트니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계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13% 정도? 14%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또 장 마감에 또 이제 꼬리 올려가지고 이제 마감했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이게 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추세는 좋고 종목의 이제 파워는 좋은데 이게 조금 이제 그 마이너스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기업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뭐 낙폭가다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받았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폭이 좀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조정 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지금 계속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예,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60짜리 엑셀도 조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예, 60짜리 엑셀 예, 기관 쪽에서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빅히트 하이브 이제 물적 분할로 해서 악재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지금 내려갔죠. 이거는 시초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 진짜 되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아먹어버리니까 빅히트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손절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뭐 하반기 상장한다 뭐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요건데 현대 글로비스의 비중을 10%를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0% 줄여야 되고 이게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뭐 그 경제 TV들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 글로비스 비중을 10%를 줄여야 되고 현대 모비스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현대 모비스의 비중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각할 시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싼 가격에 그냥 막 팔 수는 없으니까 뭐 찌라시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 중으로 해서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매도할 것이라고 하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야 되는 종목이니까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아마 살려고 할 거다. 뭐 악재 같은 게 이제 터질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가치를 좀 높여서 매도를 할 거고 요거는 본인이 사야 되니까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팔 거고 이거는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저점에서 만약에 사두면은 현대모비스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현대건설이 또 38.6%로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요거를 조금 이제 더 집중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평가도 저평가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조금 사두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조정받거나 했을 때 사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뭐 얀센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다 중단되고 있죠. 지금 어, 얀센 중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중단하면서 지금 뭐 쓸 수 있는 백신이 많이 없어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스 근데 이제 저희 쪽도 이제 백신 들여온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있는 거고 금액도 인상한다고 그러던데 화이자 인상. 네.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 이제 공급 중단되는 와중에 화이자가 이제 공급가를 60% 인상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화이자만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 모더나 아니 저기 뭐야 그 스푸트니크스를 아마 사용을 해서 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들 조금 이제 설명 좀 드리자면은 위즈코프, 하나투자증권 후, IOK, 바이오다인, 비상교육, 메가MD, 한국주방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뉴스를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DNC 미디어, 뭐 XINC 뭐 이거는 뭐 인테리어 하는 뭐 이런 회사인가 봐요. 근데 XINC 지금 뭐 LG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아시아경제 청년인재 관련해가지고 뭐 올랐다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특수시장 사놨었는데 안 올라가지고 손절했는데 오늘 이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나 특수시장 상한가 가면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국주방 정세균 관련주로 해서 요즘에 참 시장이 이상한 게 언급은 되고 있지만 특별한 정보가 없다 그냥 막 올라요 네, 상한가 가고 막 20% 때리고 막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다시 비상됐다 그래가지고 뭐 교육주들 지금 많이 오른 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이거 다 올랐던 종목들에 관한 거고 NH투자 아니 저기 뭐야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으로 해서 똑같은 이슈고 뭐 메가M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슈 있고 IOK는 임시주 총통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마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즈코프. 위즈코프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도 윤석열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무슨 고속도로 뭐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즈코프가.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올랐죠. 그 다음에 DIT, SK 하이닉스랑 레이저 어닐링 전비 공급에 이제 강세됐는데 요거는 조금 쌌다가 내려왔어요. 네. 또 물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장 초반이 아니네요. 점심시간 정도에 점심시간 이후 정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횡보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내려가지는 않았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것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SK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IOK도 방금 말했던 종목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뭐 1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좀 내일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매매일지는 못했는데 매매일지는 뭐 내일 끝나면은 이틀치 연속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공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타TV였습니다.